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노동당 문제 입장, 노동당에 대한 그 정당 문제, 그다음에 노종 합의나 노사정 합의에 있어서 그 투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문제, 그다음에 총파업은 과연 가능하냐, 아니면 지금까지 뻥파업된 이유는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저는 노동 전선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걸 먼저 좀 밝히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문제는 약간 그 정파, 저도 이제 하나의 정파에 소속해 있으니까 상당히 예민해서 이런 개인적인 입장인 걸 먼저 밝히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계속 나와 있는 것처럼 정파 내부에서는 이견이 다분히 있는데, 오늘에 있어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노동당 중심으로 좌파가, 특히 변혁당, 노동연선, 노동당이 큰 조직인데, 좌파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그 형식으로서 노동당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제기했던 지역 중심으로의 그 노동운동을 재편 내지는 주체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노동당의 틀이,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틀이 활용될 수 있다. 요거를 더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노정합의라든지 교섭주의 요 문제는 어떻게 투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저는 먼저 합의주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그 호불호를 떠나서, 그걸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느냐의 호불호를 떠나서 먼저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노사정 합의라는 거는 국제독점자본주의, 제가 보는 국제독점자본주의, 소위 말하는 신자유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토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그거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설정하는 거는 심하게 말하면 환상이다라고 생각 들고, 그렇다고 해서 타협이나 협상이나 이런 전술적인 측면도 방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단일한 투쟁 목표를 가지고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노사정 협의를 바라봐야지, 이거를 과거의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의 국가의 일정 정도의 양보를 전제로 한 노사정 협의 체제로 갈 수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는 차원에서 그 투쟁과 그다음에 조직화에 보탬이 되는 한에서 그런 전술적 목표로 가져가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총파업 문제인데요. 총파업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내 있어서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그 내부 시장에 있어서의 그 조합원들이 이미 자본의 내부 관리 체제에 포섭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에 대한 노력과 재원 투입한 만큼 성과가 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따라서 총파업을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더라도 성과는 미약할 거고, 그렇다면은 그걸 조직하느니 다른 방식의 총력 투쟁을 기획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른 방식의 총력 투쟁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민주노총이 이 전체 10년이면 10년, 지금 뭐 3년짜리 민주노총이지만 그러더라도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모두 지역 강화와 비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그 중소기업 비정규직 조직화에 많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차원에서 과연 얼마나 재정과 인원을 여기에 투입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런 구체적인 그동안의 개혁과 중심 모두 동의하는 부분에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의 재정과 인원 투입을 먼저 실행하는 게 뭐 다른 무슨
총파업 계획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 못 들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옵니다. 일단 뭐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 총파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주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분이 뭉쳐가지고 그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나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제까지 한 몇십 년 동안 흘러오면서 모든 걸 민주노총이 미루든지 안 그러면 삼별이 미루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쟁 총파업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보면은 96년도에 이제 공로대 파업할 때도 보면 사실은 이제 민주노총이나 삼별 다른 쪽에서 별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공로대가 사실은 자기들의 필요성 때문에 공공오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움직였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실은 다른 부분들도 모아나갔고 그 다음에 96년, 97년 총파업도 보면은 민주노총 지도부 본부 쪽에서는 뭐 이 노계위 협상 쪽에 오히려 많은 초점이 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총파업을 조직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굉장히 이제 좀 소홀히 하고 이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이 가능했던 거는 한 6개월 이상을 적극 총파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5개 삼별연맹하고 이제 지역 본부가 중심이 돼서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조직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런 주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후에 총파업이 일정 정도라도 된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어떤 그 과정을 볼 때 파업하려면 어떤 주체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결국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형태로 좀 돼야 된다. 거기 실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광산노조가 1930년대에 삼별 이런 파업들을 계속적으로 조직해 들어가면서 플리트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투쟁 결과를 모아서 CIO를 만들어 간 건데 그런 형태로 지금 이후의 구조조정기에 한국에서 과연 광산노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삼별이 있을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삼별이 오히려 20년 전에 보다 그걸 할 수 있는 아마 연맹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그거는 왜냐하면 현재 자본이나 정권 이하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현대자동차에서 한 5년 이내 하면 한 17,000명 그냥 자연감원하는 형태로 그냥 놔둘 텐데 그러면 5년에서 10년 정도 걸쳐가지고 한 1년에 하여튼 몇천 명씩 기존의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에서 자연감원 형태로 그냥 놔둬버리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좀 타치를 안 하고 결국 조직되지 않는 아주 약한 부분들만 사실은 공격하는 형태로 해서 각계격하는 식으로 깨나가는 형태로 저쪽의 전략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결국 당장 지금 투쟁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제 머뭇머뭇하다가 결국에는 타임을 놓치고 결국에는 한꺼번에 뭐 몰살당하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그 양극화가 되면서 상당 정도의 어떤 차별성이 존재하고 그 조직 내에서도 그런 정도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조직 민주노총 내부에서 한 30% 정도가 비정규직 된다고 하지만 그 비정규직도 상대적으로 보면 비교적 좋은 조건에서 결국 교섭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쉽게 하여튼 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 어차피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비정규직이든 아니면 정규직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주체를 형성해서 어떤 그
전체적인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어차피 큰 우산을 만들어야 그런 이제 투쟁에 나서려고 하는 부분조차도 좀 이래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여튼 이런 제안들을 했었는데요. 투쟁을 어차피 하려면 그런 식의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투쟁을 안 할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만 투쟁을 해야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큰 틀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지원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고 옛날 그 민주노총 총파할 때 식으로 그렇게 이제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전체 총전선을 형성해 들어가는 속에서 해야 노동운동도 조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 외 기타 시민운동 세력 한 거라면 지금 택배 노동자 그다음에 기업살인법 이런 거 문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역시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까 제안하신 토론 지점 중에서 이제 저와 관계되는 그 민에 대한 것은 제가 노사민정에 들어가자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노사민정 안에 있는 민이 정부와 자본에 이제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이니 노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을 바깥에서 만들어서 투쟁을 통해서 압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 글에는 그래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사민정에 들어가자는 얘기하고 좀 다른 거라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계속 지역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중앙에서 계속 토론되는 것들이 교육도 그렇지만 너무 썰려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동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서울에 가서 듣고도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너무 시간과 이게 힘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요즘은 화상회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 순환으로 이게 지역의 동지들이 이제 휴축이 되어서 서울에서 내려오기도 하겠지만 지역 순환으로 이제 체제 전환에 대한 노동운동의 이제 포럼이랄지 민주노조운동의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연속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면 어떨까, 그것이 조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 총파업 관계돼가지고는 저도 그놈의 이 표현이 그런데 노한데 근데 중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산별 좀 아주 작은 노조이긴 하지만 산별 노조 이제 대표자중에 한 명이다 보니 총파업 관계돼가지고 지금 위원장 3번 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봤거든요. 과연 의지만으로 이게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그 의문을 가집니다. 실리 중심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알력이 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절박하다, 단 한 번의 승리가라는 것을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그 총파업하자 그랬을 때 거의 호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빌다시피 중집성원들한테 요청을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현실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파업이 뻥파업이라고 욕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좀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부 노조가 가능한데 한 2시간 하루 잠시 파업하는 게 총파업이냐, 4시간 하는 게 총파업이냐, 이런 식의 집회, 그런 거나 파업이나 아니면 서울에 한 번씩 한 10,000명씩 속된 말로 튀운다 그러거든요. 10,000명씩 태워가지고 한 3, 4만 명 규모 만들어 집회 한두 번 하면 그게 총파업이냐, 그렇게 따져봤을 때 저는 그런 집회들도 이 코로나 핑계 대면서 쉽지 않을 거다. 게다가 이 시기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오기 때문에 동력도 별로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집회 크게 하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집회가 안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뭘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본인의 내 그런 표현에만 족쇄를 채워서 좀
다른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운동의 이제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들로 싸워 나가는 것들을 이끌어내고 정치적인 좀 그 뭐랄까요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노사정 교섭은 사실 뭐 노정하고 노사가 분리돼야죠. 그렇게 다양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1대1로 진행돼야 됩니다. 어떤 형식이든 그게 이제 전국이나 지역 차원에서 충분히 그렇게 1대1 대응의 교섭은 충분히 장려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예,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말에. 그 다음에 총파업은 사실 사실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민주노총 총파업이긴 하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코로나 총파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워낙 이제 사회 대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시도를 좀 안 할 수가 없고 얼마만큼 조직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민주노총 총파업이 사실 민중 총파업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조직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노동의제하고 동등하게 사회적 의제를 동시에 가져가서 주체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힌 상태에서 한번 조직해보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면 정책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총파업을 준비하려면 사실은 이제까지 뻥파업이 된 이유는 그거를 사업장의 조직을 거의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집 단위나 상층 단위에서는 결정을 뭐 어떤 정세 조건 때문에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위에서 그냥 뭐 내려 먹이는 식으로 된 거지. 그 내용을 정말로 교육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자기화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밑에서 올라오고 하는 과정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건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뭐 위에서부터 정세에 따라서 그냥 뭐 한 달에도 한두 번씩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로 이건 뭐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업장 토론 조직 교육하고 토론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그거를 그 1인 옛날에는 1인 1교육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1인 1교육 뭐 이런 식 1노조 1교육 1인 1교육이 아니라 1노조 1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그걸 활성화시켜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냥 뭐 위에서 뭐 말만 한다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파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전제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그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기본부터 조금 고려됐으면 좋겠다. 추가합니다. 예, 오늘 무슨 뭐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들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정광 동지 그 민주노총 출범할 때하고 민주노동당 만들 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연식이 좀 돼가지고 당시에 여기서 비판당하는 그 과거의 투쟁들 이것이 저도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저런하게 결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뭐 세세하게는 저도 뭐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아무튼 오늘 제가 사회를 맡았으니까 오늘 토론이 앞으로 지금 특히 현 정부 들어서서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는 과정인데 어느 때보다도 뭐 과거의 어느 정부 때보다 노동운동, 민주노총 특히 심하게 이렇게 좀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주노총 그럼 바로 적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적폐로까지 몰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적폐 세력으로 몰리고 있고, 툭하면은 지금 그 새누리당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는 과정에는 또 우리의 아까 이제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과거의 투쟁 그리고 실천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이 여러 가지 이 새로운 어떤 방향성 그리고 투쟁 교섭 전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